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볼까요? 예, 다음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를 수직선 위에 점 B를 기준으로 하여 점 A를 오른쪽으로 회전시킨 것이다. 점 A가 다시 수직선 위의 점과 만날 때 점 A가 이동한 전체의 거리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각형 굴려가지고 수직선에서 굴려가지고 움직인 거리 만드는 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접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게 정사각형이고 한 변 길이가 1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B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툭 민 거예요. 밀면 이거는 못을 박았다 생각하면 이게 삑 하고 돌아가겠죠. 요 BC가 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색깔을 한번 해보면 요점 BC변이 이제 여러분 이걸 미니까 얘가 바닥으로 탁 내려오겠죠. 요게 이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점 A, 그죠? 요 친구, 그 다음 이 변이 CD가 일로 세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DA가 이렇게 오겠죠. A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거는 이 모양도 중요하지만 점 A가 어디로 갈 거냐? B를 기준으로 하니까 요거에서 우리가 4분원 그리면 되겠죠. 90도만큼 요게 이 변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만큼 A가 갈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사각형이 이렇게 넘어갔을 거고. 그럼 이번에는 또 점 C를 기준으로 해서 또 여러분이 여기를 이렇게 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게 바닥에 닿고 이거는 이 부분이 이렇게 세워지고요. 그 다음 요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올 때 점 A는 여기 있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되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90도만큼,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녀석이 회전하는 각은 똑같은 거야. 이 변이 이렇게 바닥에 닿으면 90도거든요. 90도만큼 시계 방향 돌아가서 멈추는 거니까 이 친구도 90도만큼 이렇게 돌아갈 텐데 이 반경이 대각선 길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또 사각형이 또 정사각형이 이렇게 굴러와서 만났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번엔 다시 또 D를 기준으로 해서 또 밀면 이제 이 친구 AD가 바닥에 닿으면서 이렇게 90도 돌니까 요만큼 또 와서 만나겠죠. 이런 그림입니다. 그림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하나씩 잡아서 그림 보시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림을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한 변 길이가 1이고요. 제일 처음에는 점 B를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딱 해서 이걸 여러분 툭 칠 거예요. 그럼 이게 고정받았으니까 이게 바닥에 팍 떨어지겠죠. 그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밀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는 바닥에 닿고 얘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한 그림이 B점이 여기가 되겠고요. 요게 B점 되겠고 이 친구가 바닥에 내려왔으니까 바로 여기가 C가 될 겁니다. C. 그 다음에 요 친구 D가 이렇게 탁 올라오면서 여기 왔겠죠. 요게 이제 D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와 섰겠죠. 그게 A입니다. 그래서 A가 움직이는 거리가 뭐냐면은 여기를 봤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점 A는 요 끝점이죠. 여기다 볼펜을 딱 받고 이 막대기를 위로 쭉 밀어 올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궤적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니까요. 몇 도입니까? 정확히 90도가 됩니다. 90도만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갈 때요. 그죠? 왜 90도냐면 결국 그 회전각이 똑같은 게 결국 이 변이 90도만큼 시계방향 회전에서 딱 닿으면은 회전이 멈추는 거니까 얘가 닿은 만큼 얘도 90도만큼 올라와서 멈췄겠죠. 요 각은 마찬가지 9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할 건 이걸 또 밀어야 됩니다. 이 사각형을. 이걸 또 이렇게 툭 밀면 이번에는 C를 고정으로 받고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고정될 점이 바로 요게 C입니다. C. 그래서 여기가 C가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밀면은 요 CD가 바닥으로 돌면서 팍 떨어지겠죠. 여기 올 게 바로 D입니다. D. 그리고 이 막대가 이렇게 서서 올라오겠죠. 그래서 DA가 바로 여기가 A가 되겠어요. 여기가 A가 올 거고, 그죠? 마찬가지 여기가 B가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을 이렇게 옆으로 툭 밀면 이걸 기준 잡아서 바닥에 툭 떨어지면서 이게 올라오고 이게 올라와서 B가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A거든요. A는 얼마나 움직일 거냐? 마찬가지 우리가 밀어서 CD가 시계 방향으로 90도가 탁 떨어지면 이게 바닥에 닿는 거니까 점 A도 이렇게 90도만큼 회전하면 되는데 반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반경이 좀 달라졌어요. 아까 제일 처음 거는 정사각형 한 변 길이만큼 돌았으니까 요게 A였잖아요. 그죠? 한 변 길이 1만큼이니까 반지름이 1인, 그죠? 90도만큼 돈 원의 둘레, 즉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건데
요 친구는 뭡니까? 이 C에서 기준 잡아 돌리게 되면요. C에서 기준 잡아 돌리게 되면 지금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색깔을 넣어볼까요? 녹색으로. 예, 요렇게 이걸 기준으로 도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막대 잡고 빙그러 돌아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A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딱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기준만큼 도는 거고 이게 90도가 됩니다. 따라서 멈추는 부분 여기니까요. 실제 나오는 거리는 요렇게 요거 그죠? 여기 요렇게고 이쪽도 똑같은 대칭점으로 해서 저쪽에서 90도 돌 거니까 요렇게 반지름이 요거죠. 1이니까 얼마? 예, 반지름 길이가 루트 2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궤적이 어떻게 돌아요? 이거는 보라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하는 거요. 이게 또 이렇게 도는 거죠. 요만큼이 또 처음 A가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90도입니다. 그죠? 아까는 반지름이 1이었으면 이거는 반지름이 얼마? 루트 2죠. 여러분 잘 아는 길인 루트 2 반지름으로 해서 부채꼴 90도인 중심각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밀려왔습니다. 이게 맨 처음 게 첫 번째 거,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거 돌아서 온 거죠. 자, 여기 끝이 아니죠. A가 바닥에 닿아야 되니까 이걸 또 밀 거예요. 그럼 이번엔 점 D를 기준으로 해서 A가 바닥에 탁 꽂히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고정되는 점은 어디입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삥 돌리니까 여기가 점 D가 되고요. 밀면은 A가 바닥으로 쭉 떨어지겠죠. 요걸 못을 박아놓고 돌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A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위에는 당연히 B가 될 거고 C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B는 요 막대가 이렇게 삥으로 돌아서 여기로 탁 서는 거죠. 그 다음에 BC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BC 막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A가 바닥에 닿아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A가 움직인 궤적은 어떻게 됩니까? A가 움직인 궤적은 이걸 기준으로 이걸 D를 기준해서 이렇게 도니까요. 아까 앞에 마찬가지 반지름이 1인 게 이렇게 도는 거죠. 이게 A가 여기 있던 게 일로 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반지름은 얼마고요? 반지름이 1이고 마찬가지 90도만큼 돌 겁니다. 여기가 원래 A가 있던 점이었죠. 요 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움직인 거리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움직여서 이만큼이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A가 이렇게 반지름 1만 90도 돌았다가 여기 90도는 루트 2만큼을 해서 이렇게 돌고 그 다음은 1만큼 해서 다시 90도 돌면서 요 거리 합을 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힌트를 준다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직접 해보니까 납득이 이제 되시죠? 그럼 그림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요 막 정사각형 요거였으니까 요거 기준에서 찍 잡아서 이렇게 돌았던 거, 요게 이제 궤적이 첫 번째 궤적, 요렇게 된 게 첫 번째 궤적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뭐였습니까? 요렇게 된 거면 이거 기준에서 90도 이렇게 돈 게 요거고요. 됐습니까? 요거 기준에 돈 거. 아까 B는 요거 기준에서 돈 거, 그죠? 예, 여기서 A는 요 C 기준에서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멈춘 거였고, 맞습니까? 그 다음 요게 A 있다가 요 누굴 기준해서, 그렇죠, 이번엔 D를 기준해서, 그죠? D를 기준해서 요걸 기준해서 요점 A가 돌아서 요렇게 90도만큼 돌아서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요 세 개를 합친 게 되겠어요. 전부 다 회전한 각도는 시계 방향으로 몇 도? 90도입니다. 90도만큼 돌아서 바닥에 각 변이 한 번씩 닿는 거니까요. 이것도 90도고요. 그럼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주로. 나중에 고등학교 하시면 더 전문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 두 가지 배웠죠. 여러분, 부채꼴 호의 길이. 제일 처음 생각은 뭡니까? 원 전체로 봐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 전체랑 이 이버의 일부분을 뗀, 그죠? 여기서 일부분 이렇게 떼낸, 요렇게 떼낸 부채꼴의 관계는, 그죠? 원의 이 중심각 크기랑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를 생각하면 이 원주나 부채꼴호는 정비례 관계라는 거죠. 얘가 커진 만큼 얘도 커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이 원 전체, 원 한 바퀴 각은 몇 도? 각도는 얘는 360도고요. 요걸 우리가 여러분 세타라고 하면 이게 세타 하면 되는 거죠. 세타도 다. 그러면은 이 원 전체 원둘레는 뭡니까? 원주율이 뭐예요? 원주율은
지름에 대한 원둘레입니다. 그리고 원주가 원의 둘레죠. 원주가 원의 둘레인데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 원주율이에요. 그러니까 원주율을 여러분 알고 싶으시면 뭐를 원의 둘레 원주를 지름으로 나눴더니 3.14 159 열면 막 되는 무리수가 나왔던 거죠. 그게 원주율 정의입니다. 우리가 뭐로 배웠어? 중학교 와서는 파이로 배웠고 초등학교 때는 뭐 3 또는 3.1 그죠? 이렇게 막 배웠었죠.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 그런다면 지름은 2R이니까 원둘레는 뭐가 돼? 2R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세타 할 때는 이 부채꼴 호의 길이랑 정비례 관계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세운 겁니다. 뭐일 때? 360도일 때가 그죠? 원주가 2R 파이 또는 2파이R인데 그럼 중심각이 세타로 하면 L이 얼마 되겠냐 해서 식을 구한 겁니다. 구해보시면 얼마죠? 360도 곱하기 L 한 개 2R 파이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를 구하면은 뭐분의 360도분의 세타 한 다음에 그죠? 정확히 표현하면 2R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식이에요. 이 뜻이 뭡니까? 원 전체를 360도분의 중심각 세타 한 만큼을 이 비율을 원 둘레 곱해서 구하라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공식을 알고 나면 사실 유도하고 나면은 그냥 이 원 전체고 그러면 원 전체 360도의 중심각 요거만큼 세타만큼 비율로 가져오라는 뜻이 돼서 계산이 간단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라색 부분 1번을 계산해 보시면 지름이 1인 거죠. 지름이 1. 반지름이 1. 지름이 1인 거고 그럼 원둘레가 얼마야? 파이로 치면 원둘레는 지름에다가 파이 곱한 2파이겠죠. 2파이고 우리가 중심각 얼마요? 360도 올 때 얼마? 90도. 4분의 1 가져오면 됩니다. 4분의 1. 그러면 2파이에 4분의 1을 가져오게 되니까 2분의 파이가 저 둘레가 되겠습니다. 실상 그럼 이 360도분의 세타 값이 전부 얼마야? 90도니까 360도분의 얼마? 90도가 돼서 이 문제 전체를 관통하는 이 세타 값 360도분의 세타가 결국 뭐야? 360도분의 전부 90도씩 온 거거든요. 그 전부 다 4분의 1이에요. 계산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이 녹색 부분도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지름이 2루트 2겠죠? 그럼 2루트 2 파이가 원주고 거기서 얼마? 360도분의 90도 또는 4분의 1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2 파이가 되겠죠. 갈색 거는요. 세 번째 건 첫 번째와 계산값이 똑같겠습니다. 얘도 그대로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써보시면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2 파이가 되겠죠. 더해주면 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2 파이가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 뭐 계산에 따라서 1 플러스 2 루트 2 파이 이렇게 쓰셔도 관계없겠죠.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됐는데 혹시 단위가 있나 확인해 봐야죠. 단위가 1cm로 됐으니까 그럼 답을 그럼 요걸로 써볼까요? 그래서 점 A가 움직인 전체 거리는 1 플러스 2 루트 2 파이 cm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길어졌죠. 근데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원주와 부채꼴 호의 관계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똑같아요. 정비례 관계니까 부채꼴의 넓이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든 원 전체에 대한 비율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360대 세타 비율을 그 원 전체 원주면 2파이R 그죠? 2R 파이 원 넓이면 파이R의 제곱에 요 360도분의 세타만 곱해주시면 다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두 원은 각각 선분 AB, 선분 AC를 지름하는 원이다. 선분 AB를 지름하는 원이 이 작은 원이 되겠고요. 선분 AC를 지름하는 원이 이 큰 원이 되겠습니다. 점 B가 AC의 중점이다. AC가 지름인데요. 중점이 B라고 했으면 이 B는 이제 큰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작은 원은요. 큰 원의 반지름으로 만든 원이 되겠네요. 반지름이 지름인 원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색칠한 부분과 넓이가 같은 원의 둘레기를 구하라. 요 부분을 못 읽고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구하는 건 이 원의 둘레는 얘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흔히 이제 보통 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기를 구하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뭡니까? 이 색칠한 부분과 넓이가 같은 원을 또 생각해서 또 다른 원이 나왔을 때 그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죠.
자, 서술력이니까 풀이 과정까지 다 점검을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중심이 나왔기 때문에 AB 길이가 이제 이거가 AB 길이가 2인 거죠. 전체 길이인 4인 거고요. 자, 그럼 넓이를 바로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꼭 써야 될 부분이 뭘까요? 6점이니까 뭐 2점, 2점, 2점 한 2점씩 구분을 진다 치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색채한분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써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오늘 좀 상태가 안 좋네요. 패드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색칠한 부분 넓이는 큰 원의 작은 원 빼야죠. 큰 원의 반지름이 4니까요 2의 제곱 파이, 그죠? 2의 제곱 파이에서 작은 원이 지름이 2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1이죠. 그럼 1의 제곱 파이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3파이입니다. 3파이. 3파이고 지금 단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주셔야겠죠. 이게 한 2점 정도, 이 정도는 쓰셔야 여기서 한 2점 정도 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2점 정도 여기서 좌우가 되겠죠. 썼나 안 썼나. 그 다음에 새로운 원의 넓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새로운 원의 둘레기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원의 반지름 길이겠죠. 그래서 그 말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식을 써서요. 자, 새로운 원의 둘레 길이니까 반지름을 가정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원의 반지름을 x라 하면, 그죠? 반지름을 x라 그러면 넓이가 같다 그랬으니까요. 자, 반지름의 제곱 x의 제곱 파이, 그죠? x의 제곱 파이, x의 제곱 파이를 한 게 바로 넓이인 뭐와 똑같다? 색칠한 부분 넓이인 3파이에 똑같다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의 제곱이 3이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죠. x는 루트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써야지 그래도 한 2점 반지름을 잡아서 반지름의 값을 구했다. 그죠? 물론 뭐 단위 더 써주시면 좋겠죠. 루트 3cm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완을 하자면은 반지름을 x라 하면 여러분 반지름은 양수니까 이렇게 표 체크해 놓으시면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매끄럽게 넘어가겠죠. 자, 원의 둘레 길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원의 둘레 길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그죠? 2x파이죠. 2x파이 지름이니까요. 그러면 2 루트 3파이가 되겠습니다. 2 루트 3파이. 단위는 센티미터 꼭 적어주셔야겠죠. 마지막 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나서 답을 기입하시면 요렇게 해서 2점, 그래서 토탈 서술형 점수면 6점짜리면 이렇게 점수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야 될 항목, 색칠한 부분 넓이를 제대로 구했는가, 그 다음에 반지름을 잡고 반지름 구했는가, 그 다음에 반지름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둘레기를 제대로 썼는가를 갖고 평가를 할 겁니다. 서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막 쓴다고 점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때는 필요한 부분을 꼭 써서 풀이 과정을 써가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작은 수를 A, 그다음 가장 큰 수를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5점짜리 문제네요. 그러면은 A, B를 찾는 게, A, B를 결정짓는 게 1점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 계산 결과 쓴 게 1점, 그 나머지 3점이 바로 이 주어진 실수를 뭡니까? 크기 순으로 대소관계 기준으로 나눠서 나열하는 게 바로 3점이 배정이 됩니다. 보통 5점이면은 뭐 답 쓰는 게 1점, A, B 구하는 게 1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크기 순인데 여러분 하시기 전에 먼저 아시는 거요. 루트 2에 제곱하면 얼마야? 이건 2죠. 2.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풀이 과정 쓸 건 아니고 여러분 미리 해보는 겁니다. 요거는 루트 9 될 거고 루트 30, 0, 3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크기 순으로 쓰기가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 크기 순으로 쓸 때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렇죠. 부등식을 이용해서 나타내겠습니다.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루트 30이죠. 여러분이 마이너스 루트 30 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씁니다. 마이너스 3을 쓰고 여러분이 요런 건 밑줄을 딱 쳐서 요렇게 해서 뭐다? 요거는 뭐랑 똑같다? 예, 마이너스 루트 9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0이죠. 0. 그 다음에 루트 2에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2에 제곱하고 3 하면 되겠죠. 루트 2의 제곱도 마찬가지. 여러분 값에다 요거는 2와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부등식 쓰고 나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서 배점이 한 3점 정도 표기가 제대로 됐느냐, 크기 순으로 제대로 나열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뭐 대소비교가 잘못됐다 그러면 감점이 바로 되겠죠. 예, 가장 작은 거 큰 거 이제 A, B를 지정하는 게 또 1점 정도 배정이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수 A는 마이너스 루트 30, 그 다음에 B, 가장 큰 수는 B는 3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는 거, 요게 이제 1점 정도 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계산 결과, 그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A 플러스 B 하면은 3 마이너스 루트 30 이렇게 배정이 되겠죠. 요게 이제 한 1점 정도 배정이 돼서 토탈 5점 정도, 그죠? 이렇게 배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에 사실 이럴 때는 이건 큰 의미가 없죠. 계산 나오면 다 끝나는 거고, 여기가 배점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틀려버리면 뒤에 거는 사실 다 틀렸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때 표기 정확히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여기 부분에 요 두 개만 계산을 미리 앞에 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밑에 쓰기가 그러시면은 먼저 루트 2의 제곱은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루트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임으로 해놓고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열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해봤습니다. 2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점이니까요. 여기에서 만족하는 x를 찾는 게 2점, 여기서 x 찾는 게 2점 정도 되겠고, 뭐 합계 구하는 게 2점 이렇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시죠. 그럼 1번에서 여러분이 1이고 루트 x 2에서, 그죠? 요거에서 해가지고 제곱수니까 루트 하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이면 루트 1이고요. 이거는 루트 x고 2면 루트 4죠. 따라서 1 x 3이다. 그러니까 만족한 x는 2하고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만족한 x 여기서는 x가 2하고 3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쓴 게 여러분 한 6점짜리였으면 여기서 배점이 2점 정도 발생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루트 2 루트 2하고 x하고 루트 이제 17이죠. 요거에서 하실 땐 여러분 x를 루트 안으로 넣는다는 표시, 이게 중요하죠. 루트 2하고 이거는 x의 제곱이고 루트 1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풀어서 x의 제곱이 2보다 크고 17보다 작다 하면 되니까요. 만족한 x를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2의 제곱은 4니까 x가 2, 3, 3, 9, 4, 4, 16이다. 그래서 이거를 니은하면은 요 과정 전체를 통틀어 2점 정도 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거는 기억, 니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기억, 니은에서 만족한 x는 똑같은 거니까 x는 뭐다? 2하고 3이다. 그죠? 끝이 아니죠? 모든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따라서 2 더하기 3을 하면 5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쓰시면 요게 마무리 2점 해서 6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의 합은 얼마다? 5다 라고 여러분이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이면 요 단계, 2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6점 배정돼서 각각 2점씩 배정이 되겠고요. 단답형이면 5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한 변이가 1인 두 정사각형을 투직선이 그린 것이다. 이것도 정사각형, 이것도 한 변이가 1인 정사각형이죠. PA랑 PQ 같다 했습니다. PA랑 PQ 같다. 즉, 이 여러분 잘 아는 뭐 요걸 막대로 잡아서 이 못을 박았을 때 이걸 그대로 내렸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게 계산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RB하고 RS입니다. RB 값이 RS와 같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 AB에 대항 함수를 각각 AB라고 할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되어 있네요. 이 PQ 길이랑 RS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죠. 한 변이 1이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그 정사각형 다시 한번 앞에 보시면 일단 강의 참고 한번 하시고요. 한 변 길이가 1인, 한 변 길이가 2인 큰 정사각형에 중점을 이어서 이 보라색 정사각형을 만들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큰 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됩니다. 그럼 이 넓이라는 게 얼마예요? 가로 세로가 얘도 2고 얘도 2니까 전체 넓이가 4죠. 그러면 이 보라색 정사각형 넓이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얼마가 돼? 2가 됐었습니다. 그죠? 2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변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그죠? 제곱근 성질처럼 x의 제곱이 2다가 나오면서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나와요? 루트 2가 나오게 되죠.
넓이 절반인 건 여러분이 이 각변의 정사각형의 대각선 그어줬기 때문에 넓이가 절반 되는 거 알 거고요. 요게 정사각형 되는 거는 일단 내변 길이 모두 같고요.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45도, 45도, 45도 되니까 이게 90도가 되면서 직사각형이면서 마른 모인 건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이 됐었습니다. 한 변 길이가 루트 2가 나왔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구분을 잘 하고 나면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점은 높지만 여러분한테는 쉬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점 B는 요 1에다가 그죠? RSE 값이 루트 2만큼 더해야 되죠. 그래서 점 B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2라고 쓰면 되겠고요. 점 A 좌표는 0에서 그죠? 0에서 A가 빠진 거죠. 0에서 P점의 좌표가 0이고 거기서 루트 2 뺀 거니까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6점인데 그럼 서술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PA, PQ, 그 다음 RB, RS를 루트 2라고 바로 쓰셔도 됩니다. 그것까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아니까. 그럼 여러분이 PA, 그 다음에 PQ, 그죠? 4개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면 RB, RS가 얼마? 루트 2다. 단위가 있습니까? 단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한 2점 되겠죠? 그러면 각 A, B에 대응하는 숫자 A죠. A라는 거는 그죠? A라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2고 B라는 것은 1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 플러스 B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 하니까 얼마가 돼?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로 써주시면 되겠죠. 배점은 이렇게 표기하는 게 한 2점 될 거고요. 그 다음 A, B를 찾아 쓰는 게 또 2점이 될 거고 계산 결과 2점이 되겠죠. 그래서 토탈 6점의 배점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연을 하면요. 요걸 표시하실 때 A라는 점을 A 이렇게 쓰셔도 되죠. B라는 점이 B 그죠? 요거 임으로 요걸 잡아주시면 계산이 바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의 평가, 실전 평가 문제 한번 다 해봤습니다.